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미국은 정말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이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그래서 2026년은 부동산 시장은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2026년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1월이 되면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오를까? 아니면 집값이 내릴까? 올해의 부동산 시장을 알려고 하면 사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또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얼바인 제시니까 얼바인을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얼바인을 이렇게 쳐보면 얼바인이 2025년도 1월에 중간 판매가가 156만 3천 불이었어요. 근데 12월에는 158만 불로 중간 판매가가 나왔습니다. 작년 연초에 비해 연말에는 집값이 5.4%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굉장히 시장이 이제 슬로우하고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1월 달에 비해 12월 달이 약 5%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전미 전체적으로도 약 한 3%에서 4% 올랐다니까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렌지 카운티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다른 도시들의 집값 변화는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조사 발표에 따르면 현재 2025년에 한국인 수가 가장 많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1위는 얼바인입니다. 얼바인으로 2만 5천 명, 2위는 플러턴 1만 7천 명, 3위는 부에나팍으로 1만 명, 4위는 애너하임으로 7천 명, 5위는 사이프레스가 6천 명으로 애너하임이랑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한인 인구수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얼바인 말고 다른 도시들도 한번 집값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터는 작년 1월 달에 96만 5천 불이었는데 연말에는 이제 94만 불이 돼서 약 0.7%, 1% 정도 이제 집값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부에나팍의 작년 부동산 시장을 봤더니 1월 달에는 약 90만 불 정도였는데 2월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87만 7천 불로 작년 연초에 비해 연말에 집값이 이 부에나팍에서는 한 5% 정도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한국인이 많았던 애너하임을 볼까요? 애너하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사실은 가족들보다는 아무래도 싱글이나 좀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이고요. 애너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88만 불, 1월 달에는 88만 불이었는데 연말에는 91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비해 한 4% 정도 집값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뭐 강북에 있는 광화문 아니면은 강남의 삼성동 아니면 압구정동 이렇게 동네마다 집값의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오렌지 카운티에 여러 개, 30개 이상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들마다 작년 집값의 변화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미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전망을 알아볼까요? 먼저 거래량을 보면 기존 주택 거래량은 올해 약 14% 증가하고 새집 거래량은 약 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연 4%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인 모기지 금리는 약 6% 초반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집값은 조사 분석을 하는 회사마다 그 예상치가 다 다른데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집값이 약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반면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집값이 약 1% 상승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이자율 변화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을 보면은 이때 이 대출 금리가 3%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예외적인 저금리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2022년 금리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릅니다. 3%였던 대출 이자율이 6%까지 가까이 오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금리 쇼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산 게 아니라 이제 사고 싶어도 계산이 안 맞아졌던 해가 이제 2022년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에는 거의 막 7%, 그리고서는 많으면은 8% 가까이까지도 이자율이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에서 8%까지 이자율이 확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가격이 급락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 2021년도에 3%대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재용자를 통해서 기존에 더 높았던 이자율도 3%대로 낮춘 집주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3%대 이자율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지금 집을 팔고 집을 사면은 7, 8%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야 되니까 집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공급이, 그러니까 집에 판매하는 매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서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수요도 줄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고 공급도 같이 줄어서 집을 팔려는 사람도 같이 줄어서 사실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24년, 2025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3년 동안 이 6%에서 7%대 이자율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30년 고정 대출 이자율은 6% 정도대가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 이제 인정을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갑자기 2배나 올라가니까 너무 높아졌어요. 이랬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6%가 이자율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6%대의 대출 이자율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에 이자율은 6% 초반대로 계속 유지가 되던지 아니면 약간 더 내려가서 5% 후반대가 될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완만히 회복되고 그리고 집값은 이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금리는 6%대에서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국 평균이에요. 전체 미국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이제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집값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여기 얼바인의 20년의 중간 집값 변화표가 있고 또 북가주에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살고 계시는 산호세가 있죠. 남쪽, 얼바인 남쪽으로 보면은 또 우리 샌디에고를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도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빨간색이 산호세고 초록색이 샌디에고인데 이 산호세나 샌디에고보다 얼바인의 집값이 이제 2000년대에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되면서 2010년도부터는 이 산호세랑 얼바인의 집값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산호세의 집값이 좀 더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조정이 되면서 지금으로서는 평균 중간 판매가가 이제 얼바인이 산호세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사실 2000년대에는 산호세랑 거의 비슷했었는데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부터 약간 산호세보다는 좀 집값이 완만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0년대에 있어서는 산호세와 얼바인의 집값이 거의 비슷하게 됐었다면 샌디에고는 그만큼 빠르게 집값이 상승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 한국 땅의 4배입니다. 한국이 4개 붙어 있는 게 캘리포니아 땅 면적이에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만 보더라도 얼바인이나 플러턴이나 부에나팍이나 아니면 애너하임 다른 도시들과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큰 차이 중에서 또 얼바인만 보더라도 얼바인의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 동네마다 노스파크, 오차드 힐스, 터들락, 터들리치, 그레이파 정말 동네마다 집의 종류마다 가격대마다 정말 그 시장의 변화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미국은 정말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그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동산 시장이 있다면 전문 그 시장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나 판매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집값 얘기를 하다 보고 지역차가 크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얼바인에 와서 그럼 얼바인에 도대체 어디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얼바인에 과연 어디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